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9대1라고 말씀드렸더니 1구형 넌 그렇게 살지 마. 곡 소개를 사심섞어 읽으시네요. PD 넌 그렇게 살지 마. 5호선 여인 들어라.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밖에서 계속 제 눈을 지금 안 보여. 얼굴 숙여가지고. 작두님이 배 소장님 네. 명함으로 이쑤시는 스킬? 이게 뭔 얘기야? 어디 TV 나가서 그랬어요? 이걸 보셨나요? 네. 어디서 그랬어요? 방금 전에요. 아 지금 그랬어요? 예, 오, 좀- 점심 아주 고기 먹고 왔어요? 치아를 좀 전갈해가지고 우리 또 방송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예. 오늘 오전에 우상혁 선수 은메달 높이뛰기 했잖아요. 예. 그 해설자가 그러는데 이 자기 키보다 50cm를 더 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배 소장님은 몇 cm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높이뛰기. 발이 땅에서 떨어질 수 있으면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터지는 리스크 혼란의 대통령실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3.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3.3%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려 부정평가가 거의 2배, 3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들어보겠습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원인은 기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네, 오늘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질문을 받고 아까 들으셨던 말, 그러니까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4일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와는 좀 다소 온도 차이가 있는 답변으로 좀 언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뭐까짓 거 뭐 지지율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거였는데 의미 없어요. 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을 모른다 이랬어요. 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러면 이런 문자를 받아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네. 여러분들의 고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요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예. 지지율 왜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가장 간명하게 또 명쾌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자, 지지율 하락 원인은 경인 양김도, 경인 양김도 이렇게 해서 경제,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정치적 양극화, 김건희 여사, 도스태핑이죠. 다시 자, 한번 외워보세요. 경인 양김도. 예, 김을 생각합니다. 경인 양김. 점심시간에 하여튼 저 옛날에 고등학교 시험 볼 때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죠. 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스타일이다. 대통령의 태도죠. 뭐 의미 없습니다. 민변으로 뭐 문재인 정권에는 다 도배하지 않았어요. 자, 도어스태핑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간명합니다. 경미야. 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박경미, 고경미, 송경미, 양경미, 구경미 아니고 인경미. 그러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서
경제로 미래로 경미. 더 복잡해지는 정상 것 기자. 같은데요. 날 더운데 왜 저래요, 배 수장님? 더 외우기가 더 어렵잖아요. 잘 정했습니다. 네. 경미. 네. 자, 정상 기자. 네.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대통령실도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도어 스태핑 시간을 일부러 줄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했을 때 한 7, 8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답변 시간도 좀 길어졌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한 2개 정도의 질문에만 답을 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얘기만 했고요. 또 지인 아들 채용 논란은 아예 답변도 안 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오늘 다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과거 며칠 전만 해도 그 인사 논란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기도 했고 또 불쾌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 이 자리는 이제 고위급 참모들이 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인 아들 논란에 대해서도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입장과 발표에 대해서도 최영범 홍보수석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도어 스태핑이 이제 영어고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유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근길 문답으로 우리는 예.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에서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매일 같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또 답변해야 될 내용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또 풀어줘야 될 때 하고 예.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프레스 센터가 있거든요. 예. 프레스 센터에 와서 1층에 그렇죠. 기자회견장이 있다며. 대변인하고 같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할로 이러면서 또 질문들을 받고 예. 그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매일 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러시아 대응과 관련해서는 안보 수석이 함께해서 안보 네. 보좌관이 또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백악관에 아주 자주 들었나 봐요. 아니요. 멀리서 유튜브에서 봤죠. 자, 국민의힘 지지율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같은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9.1%, 네. 민주당 44.2%. 역전됐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역전됐어요. 예,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또 다른 양상의 결과도 나타났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내려가는 동시에 그 반사의 이익을 더불어민주당이 챙겨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는 가운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 구급 발언 이게 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패러디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요새 이 젊은 분들이 쓰는 말로 이제 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인터넷 공간에서 그 일종의 이제 놀잇감을 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장면을 소재로 해서. 네, 뭐 특정한 사진을 놓고 여기 합성하고 저기 합성하면서 이제 네. 그 놀이로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 네. 같으면 뭐 인생 뭐 있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여기 화면에 뚱커벨 통키머리 이런 거. 이 밈이죠. 네, 그런 저런 게 밈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유명 온라인 강의 업체가 있습니다. 광고로 또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요. 땡땡윌. 네네, 에듀땡.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땡땡윌. 네. 여기에 광고를 패러디해서 뭐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막 이런 식으로 네. 좀 행동감 있게 해보세요.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네. 어차피 이런 거 있죠. 패러디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거니까. 네. 심지어는 뭐 노량진이 아니고 성동구로 가라면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네, 뭐 이런 패러디도 만들었고 또 과거 강원랜드 채용 청탁건도 재거론이 되면서 이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이런 패러디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권성동 의원이 채용 비리를 자수했다 뭐 이런 게시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고 어떻게 서울에 사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것은 강릉 최저임금 구급공무원 노동자 이게 1타 4피 비하다. 그러네요. 네, 이런 비판도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당 대표 직무 대행 체제죠 지금 그렇습니다.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덧붙일 것도 없어요. 정상 기자가 정상적으로 다 분석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뭐 1타 4피 하면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직무 대행 직대까지도 잘 못한 사람이 1타 5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존재감이 뿜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했어요. 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청와대에 있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채용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관계가 있다 하면은 국민들한테 좀 납득하게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그래 말마다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화나게 만듭니까? 그것이 정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7급인지 알았더니 아빠가 그랬지만은 9급 공무원이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보다 10만 원밖에 안 넣는다. 어떻게 사냐? 어쩌면 그렇게 말끝마다 다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전 원장 인터뷰하다가 저도 이걸 들었었는데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관련해서 네 가지가 없다. 네. 권성동 대표를 향해서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직격탄을 날린 상황이 됐는데요. 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뭐 싸가지 없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자,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두 가지 손을 생각하라. 왼손에는 겸손, 오른손에는 공손. 오. 지금 집권 여당이 그건 누구 얘기예요? 제 이야기죠. 그 모습을 보일 때다. 모두 그다음에 베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야 될 것은 경미야, 경미야. 자, 경제로 미래로. 계속 이른바 밀고 계시네요. 박지원 전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원 잡을 때가 아니라 물가 잡아야죠. 아니 뭐 첫사랑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경미 자꾸 경미 그래요? 아닙니다. 경미한 일이죠. 뭐 2년 뒤에 뭐 출마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로지 저는 허리케인 알겠습니다. 온몸 사수입니다. 자, 네. 조금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윤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 예. 대통령은 모른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고견을 보내주시오 했더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몇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자 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무능, 전 정부 탓만, 끼리끼리 불공정, 불통, 남의 얘기에 귀를 다듬, 내로남불, 아는 사람만 채용, 공감 능력 부족, 하락 1번은 검찰공화국, 침대도 과학인데 곧 과학 방역도 지지율 하락의 또 하나 원인으로 작용할 듯 싶습니다. 네, 계속 문자 받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불법 파업 최후 통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현재 파업 중입니다. 한 50여일 다 돼가죠. 네, 48일째 지금 네.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150여 명이고요.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분들이 월급을 30%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5년 전에 30%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0%를 회복시켜달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들 인정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자신의 몸을 그 1m 철제 구조물에 용접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TV 안에 뉴스 화면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스스로를 감금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6명의 노동자들은 20m 높이의 난간에 올라가서 고공 논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부터 어제는 또 정부 관계자들이 일제히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배 소장님. 네. 이제 공권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투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대우조선의 피해가 조 단위로 계속 불어나고 있고 자칫 이제 납기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계약도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가능성 있는 계약이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단호하지 못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지지층 내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정말 배수진을 치고 절벽 현장의 노동자들이요. 그런 심정으로 절벽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지금 파업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칫 이것이 제2의 용산, 제2의 또 쌍용차 평택 쌍용자 등사.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권력이 투입되더라도 얼마나 이 위험한 상황 자체를 좀 피해가면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네.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예. 사람이니까 노동계 반발 이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노총이 성명을 냈는데요. 뭘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에 대한 답이 오로지 법과 원칙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이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제 그 개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법과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과 원칙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좀 공권력을 투입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지금 노동계의 관측입니다. 네, 평화적으로 좀 해결이 네. 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통일부 북송 영상 공개입니다. 예, 통일부 어제 영상 공개했습니다. 네, 2019년 있었던 일을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통일부가 이 검토를 거쳐서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이 탈북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자유의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 포승줄을 풀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어민이 그대로 주저앉았고 또 옆으로 이동하려다가 제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번에 그 사진 공개를 했었는데 네. 어제는 이제 그 영상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이 공식 통일부의 공식 영상은 아니고 지금 정상 기자 얘기한 대로 통일부 직원이 현장에 맞습니다. 있던 직원이 촬영을 했다가 이번에 공개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현장의 직원이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에 본인의 PC로 옮겼습니다. 예. 본인의 PC 컴퓨터로 옮겼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통일부에서 직원 촬영돼서 옮긴 그 PC의 동영상을 되살린 다음에 복구를 했다는 거예요. 복구를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복구를 한 이유가 뭔지 또 공개를 한 이유가 뭔지 자칫 이 내용이 또 직원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일 수도 있거든요. 개인 영상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공성을 더 따졌다. 또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공개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인권 유린 사태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영상을 공개가 되니까. 네, 이 영상을 봐도 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또다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들과 만나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두 분도 영상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사진하고 영상을 봤을 때 저는 봤을 때 말이죠.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뭐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 주는 메시지 또는 노리는 영향은 봐라. 북성 어머니 결국에는 기순하려고 했지 않냐. 북한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한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다음에 인권 유린 행위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그래서 그 귀순자들을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호송하던 우리 측의 뭐 경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팍팍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장면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과 동영상이 왜 이 시점에 공개가 되느냐. 두 번째는 공개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북송 어민의
또 행위와 관련돼서는 어떤 점을 논의해야 될지 더 검토될 수도 네. 있는데 내부적으로 통일부 내든 아니면 국회 내에서 근데 이걸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통일부 그다음에 서해 비설 공문 관련해서는 국방부 해결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정상 기자, 네.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본인 SNS에 이런 밝힌 생각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네, 이 탈북자 출신의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인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본인 자체가 이 대한변협의 북한인권특위위원인데요. 그 자격으로 이 문제를 직접 들여다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지난 15일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2019년 6월에 이 삼척항 목선 귀순이 있었을 때 위장 탈북자를 문재인 정부가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탈북자를 위장 간첩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우리 곁에 두고 살 수 없는 살인자들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무고한 탈북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화제가 됐던 얘기는 이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 인사가 본인에게 와서 이 문제를 자신에게 자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자신이 하필 감싸야 할 대상이 희대의 살인범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자문을 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반전 카드가 되긴 어렵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들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 마지막으로 몇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게 원인이다. 가벼운 입이다. 계속되는 전 정권 흠집내기, 안보, 경제, 상식 없는 인사, 윤핵관 답답합니다. 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 오랜만이다 공권력. 그러네요. 공권력 얘기. 네. 불법은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경미야 스타일을 바꾸세요.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혼날 줄 알았어. 참 경미야. 예. 이어서 정상근 기자. 3, 2, 1. 내관남불.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돼요. 네. 내관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관행, 남이 하면 불법. 야, 2년 전에 좌거 우면 그 얘기 이후에 퍼뜨리고 나서 예. 그 자고 오면은 정말 대단하지 예. 않습니까? 나는 관자, 남은 불고기.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